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이 되겠습니다. 6월 10일 하면은 어, 60 만세 운동이 생각나죠. 그다음에 60 민주화 항쟁,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6월 10일 날 겹쳐 있습니다. 물론 뭐 무엇인가에 그 항거를 했다는 의미에서 두 사건이 어떤 의미가 유사하기는 하지만, 하나는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고 또 하나는 1987년에 있었던 일이죠. 하여튼 그 두 60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60만세 운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지구상에 그 6월 1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근대사를 이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01년이네요. 20세기 들어서 손문이 일본으로 이제 망명을 했네요. 손문은 뭐 이제 순원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중국 발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1894년 이 무렵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반청이죠. 청나라 이제 반대해서 뭔가 혁명을 갖다 이제 주도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거병에 이제 그때 실패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혁명에 실패를 하면은 사실 그 뭐 목숨이 이제 위태롭죠. 그러니까 이제 1901년에 일본으로 이제 망명을 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손무는 이제 1911년에 돌아와서 남경에서 이제 신의 혁명을 일으키죠. 네. 그래서 그 신의 혁명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이제 혁명이죠. 이제 시간이 이제 나면은 신의 혁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26년 6월 10일 날은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의 장례일이 이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장례 장례 식장에서 60만세 운동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자세한 건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6월 10일 날은 이제 노르웨이가 독일에게 이제 항복을 했네요. 이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된 무렵이기 때문에 뭐 독일의 그 히틀러가 뭐 폴란드 뭐 그다음에 이쪽 오스트리아 막 침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노르웨이면은 그 이제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그 나라인데 거기까지 이제 침공을 해서 노르웨이가 독일에 항복을 한 날이 1940년 6월 10일입니다. 그다음에 1987년에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이제 있었다라고 돼 있네요. 그다음에 1990년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페루의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 이게 참 이 후지모리 대통령이 일본인 그 이제 일본인 2세죠. 그 후지모리 그러니까 페루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민 온 사람인데 그 이민자가 페루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제 이 후지모리가 뭔가 정치적인 그 부패 스캔들인가 그 휘말려 갖고 결국은 이제 후지모리가 일본으로 다시 망명을 해요. 거꾸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혹시 제 기억이 틀렸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지모리가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하고 아마 후지모리 딸이 또 뭐 페루에서 정권을 잡았는지 하여튼 뭐 그런 그 일가입니다. 후지모리가. 그다음에 이제 1993년에 이제 예비군 훈련장이 연천에서 현역 장병 한 명을 포함해서 20명이 사망을 했네요. 아유 참. 저도 이때 당시에 예비군 이제 소속이 돼 있었지만 큰 사건이 있었네요. 그다음에 2002년 러시아에서 자국 대표팀이 일본의 0대1로 패하자 2001년은 이제 한일 월드컵이었던 때네요. 일본한테 이제 러시아가 지자 팬들이 난동을 일으켜서 1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돼 있나요? 뭐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이제 대한민국 축구는 히딩크 감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세계 4강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한 적이 있죠. 자, 한국 사람들이 한다면 하는 뭐는 있는 것 같아요. 2008년에 이제 60 민주항쟁 21주년을 맞아 서울 등 80여 곳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촛불 대행진 형태로 일어났다. 이게 일명 광우병 사태가 되겠습니다. 네, 광우병 사태. 저 때 그랬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고
뇌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 이런 아주 그 유언비어가 남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서 뇌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참 엉터리죠. 말하자면. 예, 광우병 사태, 광우병 난동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2010년에 나르호가 발사가 이제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도 70km 지점에서 이제 폭발을 해서 추락을 했습니다. 언젠가 그 미국의 우주왕복선이죠, 디스커버리인가, 그것도 이제 발사되고서 얼마 안 있다가 공중에서 폭발을 해갖고서 이제 우주인들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그 고도의 기술을 갖고 만드는 로켓이지만은 이렇게 뭔가 잘못돼서 공중에서 폭발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정말 기술의 세계는 정말 그냥 어려운 것임에도 분명하고 또 무궁무진한 그 뭔가 미지의 세계가 거기에 펼쳐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파트를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독립운동이다. 순종의 인산일인, 인산이 장례식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926년 6월 10일 일어났기 때문에 60만세 운동으로 명명이 되었고, 1926년이 간지로 병인년이기 때문에 병인 만세 운동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 오른쪽 그 사진을 보니까 일본 순사들이 말을 타고 이제 진압을 하는 그 모습 같습니다. 예, 많은 그 이제 군중이 모여 있는데 일본 경찰이 만세 시위를 벌이려는 군중을 진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벽 담장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남대문 근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로에서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일어났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 준비 과정을 보면은 60만세 운동은 3.1 운동을 잇는 전국적 전민중적인 항일 운동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미리 경계 태세를 이제 갖추고 경성부 즉 서울이죠 지금의 7천여 명의 육해군을 갖다 집결을 시켜서 이제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로 이제 순종의 상여가 이제 지날 때 만세를 부르고 경문을 살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합세해서 호응을 해서 만세를 부르고 조선 독립을 외쳤을 것입니다. 자, 경과를 볼까요? 경문의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타도,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토지는 농민에게 8시간 노동제 채택. 참 이때도 8시간 노동제 얘기가 있었네요. 우리의 교육은 우리들 손에,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6월 10일 순종 인산에 참가한 학생은 24,000여 명이었고, 그래서 군중이 또 여기에 호응을 했기 때문에 시위가 이제 확대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에는 그 여러 가지 계파들이 이제 같이 이 운동을 시작하고 만세 운동을 벌였지만 결국은 일본 경찰, 일본 순사들한테 저지를 당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세 운동은 전국으로 번져갔고 평양, 강경, 대구, 공주 등등 원산, 개성, 고창, 홍성 대규모 만세 시위 운동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이 사건으로 1000여 명이 체포 투옥되어 있으며 제2차 고려 공산 청년의 책임에서 권오소를 비롯한 다수의 공산당원이 체포됨으로써 제2차 조선 공산당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1927년 신간의 금류의 신정의 연정회 등 조선인 사회단체 조직과 1929년 11월 광주 학생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때 송진호는 정인보와 함께 순종의 유치 의작을 획책하였다가 발각되어 이루지 못하였다. 그들은 곧 60만세 운동을 배후에서 조정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불려가 취조를 받았다. 한편 수감된 공산주의자 박현영 역시 배후 조정 혐의로 고문을 당했으나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그해 11월 송진호는 3.1운동 7주년 기념사 관련 항소하여서 패소하고 곧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어 11월 국제농민본부 기념사 사건으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부역하였다가 1927년 2월 일본 신임천황 히로히토 주구이 기념 특사로 출국을 했다. 히로히토가 이때 이제 즉위를 했네요. 결국은 이 히로히토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이제 한 부분이었던 태평양 전쟁, 그들로 말하면 대동아 공영권 전쟁에서 대동아 전쟁이죠. 이제 그걸 지휘한 일본 그 왕이었는데 결국은 메가더가 이제 한국 서명을 받으면서 저 히로히토를 이제 살려준 거죠. 말하자면 사실은 전범인데 이렇게 해서 그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또 실패를 이제 한 걸로 이렇게 우리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면은 이미 1920년대인데 뭐 여러 조선인 사회단체 조직이 있었지만 공산당 조직도 많이 이제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1910년대에 그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노동자 농민을 이제 선동을 해서 레닌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죠. 그 영향이 벌써 바로 우리 그 한반도까지 이제 공산 세력이 밀려왔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그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런 내용의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민주항쟁이라는 게 있죠. 6월 민주항쟁, 기박하고 6월 민주항쟁, 영어로 Democratic Protest on June 10, June Democratic Struggle, 6월 민주항쟁이죠. 데모크라틱 프로테스트가 항의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민주항쟁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거꾸로 번역이 된 거죠. 혹은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6월 29일이 이제 6.29 선언이 이제 있었던 그 날입니다. 물론 이제 6월 29일 날 그 6.29 선언에서도 우리가 알아보겠지만은 이제 저때까지 정말 엄청났죠. 서울 시내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저는 저때 이제 취업을 해 있을 당시인데 정말 그 퇴계로에서 페퍼푸그죠. 아주 그 흠뻑 들이마셔갖고 아주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분명히 6월 10일 하면은 이 60만세 운동 이것이 달력의 표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60만세 운동에 대해서는 달력 표시가 없고 지금은 6월 민주항쟁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제가 달력을 한번 볼까요? 60 민주항쟁 기념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이 그 역사 주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의해서 훗날 평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민주항쟁을 위해서 투쟁한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60만세 운동 이것도 독립을 위해서 비록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이제 함께한 만세 운동이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6월 10일에 얽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건의 어떤 의미가 일맥상통할 수가 있죠. 뭔가 나 자신이 아닌 것에 의해서 억압받을 때 그에 이제 저항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두 사건이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 언뜻 요 며칠 사이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했죠. 그 바람에 의해서 이제 흔들리는 그 풀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 1960년대를 이제 살다가 가는 목적시인, 저항시인 김수영이라는 그 시인이 있죠. 쭉 도봉구에 가면 이제 김수영 문학관이 있는데, 그 김수영 시인이 쓴 그 풀이라는 시가 생각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잘 낭송은 못하지만은 그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또 흔들리는 풀의 모습을 보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김영로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의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겨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져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르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예, 이게 김수영의 풀이라는 그 이제 시가 되겠습니다. 언젠가 그 김수영에 대해서 제가 이 김영로 TV를 통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수영 시인은 1921년에 태어나서 68년에 이제 사망을 했네요. 47의 나이인데, 원래 천재는 요절을 한다라고 했는데 김수영도 천재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수영 시인은 서울 출생으로 1947년 예술벌학의 묘정의 노래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초기에는 모더니즘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으나 점차로 강렬한 현실의식과 저항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시정을 탐구하였다. 시집으로 달나라의 장난, 거대한 뿌리 등이 있다. 네, 거대한 뿌리. 1974년에 나왔는데, 이 거대한 뿌리도 그때 같이 이제 소개를 이제 하긴 했는데, 사실 거대한 뿌리에 나오는 그 시어가 상당히 그 이제 거칩니다. 그래서 그걸 차마 제가 이제 그 시를 갖다 이제 낭송을 하지 못했고 그냥 그런 그 거친 그 이제 시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김수영의 시를 보다 보면은 정말 그 뭔가 고통스럽고 앞이 콱 막힌 그런 상태에서 저항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는 여기에 그 생명력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죠. 저는 참 김수영 시인을 정말 좋아했고 그 시를 자주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를 60 만세운동과 60 민주화 항쟁 의 날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그다음에 바람에 흔들리는 풀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